됐어요. 예. 선생님 전차를 처음 타셨을 때가 있을 것 같았는데 처음 탔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 탔다기보다 제일 처음에 전차를 왔을 때 내가 한 대여섯 살 때에 파리오 중앙청 옆에 지금 정부청 다니는데 정문 앞에 거기 전차 선로가 있었어 이게. 근데 아버지하고 내가 한 대여섯 살 때 태어난 곳이 거기니까 사직동이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 사직동 태어난 데고 이제 그 시절에는 이렇게 차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처럼 어쩌다 차 한 대 다니는 거 보기 쉽지 않고. 근데 도로 한복판에 이 전차 선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도로 한복판에 잔디구도까지 선로가, 그리고 인도 구역에 분리가 되는 지금의 인도 차도 분리가 한 15cm, 20cm 정도 되잖아요. 블록이 돌된 게. 그 시대도 이 전차 정류장이 길 한복판에 있을 때 그렇게 돼 있었어. 거기 한 10m 정도. 그래가지고 그 앞뒤로는 만약에 차들이 라이트를 붙이면 뻘겋게 반사벽에 비치잖아요. 뻘겋게 유리되고 반짝이. 그거 이제 이 정도로 하나 이제 전차 정류장 앞에 양쪽으로 있고. 저녁만 먹으면 여름에 아버지가 나와서 차도 없고 그 시절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공기가 오염이 되니 뭐니 그런 건 단어 자체가 없었어 그 시절에는. 그래 그때부터 이제 전차가 그렇게 신기한 거야. 왔다 갔다 타고 싶고. 그 어린 시절에 뭐 탈 일이 있나? 거기다가 사실은 1946년도 해방되던 이듬해 여기서 신당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 신당동 지금의 이제 유명한 그 떡볶이집 관광지 아니야 지금은. 그쪽으로 1946년도에 이사를 했는데 내가 여기 있는 1946년도에 여기 매동 초등학교가 있어요. 옆에 거기 2학년까지 다녔어. 17살 때 해방이 됐어. 8.15 해방이. 그래서 그 이듬해 8살 때 신당동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이제 장천 초등학교 2학년에 편입이 돼가지고 거기서 학교까지. 근데 거기 지금까지 그 시절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완전 토박이가 된 거야. 그게 오늘날도 내가 지금 82살이 됐지만 38년도에 1938년도에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8살까지 여기 살다가 이제 신랑도 이사 갔지만. 선생님 저희 전차 얘기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른 얘기들을 하셔도 이게 다 걸러지기 때문에. 네. 죄송합니다. 다른 다큐라면 모르는데 저희가 필요한 게 그게 아니라서 예, 죄송해요. 그 전차 아까 말씀 되게 재밌게 잘해 주셨어요. 막 표정도 너무 좋으셨고. 근데 전차가 그 초등학교 때 이제 몇 학년 때 타셨고, 그때도 이렇게 전차가 간격이 얼마 간격으로 오는지 어떻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실은 내가 전차 타기 시작한 것은 신당동 가서 결혼을 해가지고 30살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30살 되기 전에도 한 20대부터 거기서 내가 원래 양복 기술을 배웠어요. 양복. 17살 때부터 양복 기술을 거기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 현장을 거기서 떡볶이촌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광흥이문을 통해가지고 그 시절엔 광흥으로만 사람이 왔다 갔다 왕래를 했는데 그거 3길로 빠지면 을전이 육가가 돼. 노다리. 을전이 육가에서 전차 타는 거예요. 거기가
신당도 거기다 붙여서 16국을 넘어와서 새끼도 광림 새끼도 빠져서 요쪽 육가 오면 지금의 그거 옛날 개림극장이고 지금 그게 무슨 빌딩 큰거 저 있잖아요. 예, 그 뭐라고 해서 말정도 많던 빌딩 서 있잖아요. 현재 개림극장 알아요? 옛날 그 코너에 있어. 어째 육가 그 코너에 전차 정류장이 원래 차고는 전차 차고지는 동대문 지금의 광장시장이 차고지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거기서 나오면 거기에 거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 정거장이 거기야. 거기서 나와가지고 두 번째 정거장이 돼가지고 포항에서 이제 정류장 앞에 가면 현수막 같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엉성하게 이렇게 표지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어느 방향, 서대문 방향, 남대문 방향 이게 을지로로 가다 보면 을지로 입구에서 이게 전차가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서대문 방향, 화신 쪽으로 해서 광화문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 저 입구에서 좌회전 오면 남대문으로 거기 갈라지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17살 때부터 뭐 결혼하고 수없이 한 몇십 년 다녔지. 전차 타고 출퇴근을. 그 당시엔 버스도 없었으니까 교통수단이 오직 이거 전차였지. 그때는 몇 분마다 다녔나요? 뭐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것도 언제 사람이 그게 많지 않았으니까 점점 되면 몰라 한 10분까지도 안 갔을 거야. 그 정도 10분까지도 안 가고 그 정도 이렇게 해도 그 출퇴근 시간 그때 빼고는 그렇게 번거롭지 않았어. 그 전차 오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때는 뭐 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차 오는 신호가 있었나요? 신호 없죠. 조금 전도 얘기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제 그 전차 정류장 개목장 인도에서 이렇게 서 있다만 전차 선로는 항상 도로 한복판에 있으니까 거기 인도 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기다리고 있다가 동대문 쪽에서 이게 전차가 이렇게 어쩔 육가 쪽으로 오잖아요. 오면 거기서 이쪽으로 우리 어쩔 방향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 또 한쪽으로는 왕실 방향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 그 이렇게 보면 전차 오는 거 보이니까 뭐 그리고 앞에 그 표지가 요 어느 방향 탈 사람들을 그 표지판이 이렇게 세워 있었어. 그 앞에 이제 제가면 그 앞에가 전차 되고 남대문 방향은 남대문 방향 앞에 서대문 방향은 서대문 방향 앞에 이렇게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타고 그랬죠. 나 지금 그래도 그 전차도 운전하는 거야. 그만큼 전차 많이 타고 다녔어. 그 선생님이 아까 저 브레이크 아래에 있는 저거를 눌러야지 소리가 난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소리도 직접 들으셨나요? 당연히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지금 이거는 그거는 이따가 저기 이제 따로 촬영을 하고요. 이 전차 아래 이거를 밟으면 소리가 났다. 뭐. 발판을 운전기사가 지금 운전하면서 주행 중에 뭐 사람이 있다든가 보면 그 시절에는 뭐 차도 인도 구분이 없었어. 횡단보도니 이런 것도 없고 신호등도 없어. 그때는 아무 데서는 건너면 요렇게 끊으면 그게 이 운전 중에 누구 이상한 사람 지고 앞에 가보는 게 있다면 이제 그때 바로 이렇게 주고 이게 땡땡땡땡 소리 신호 주는 거예요. 전차 간다는 소리 뭐. 좀 무서운 얘기지만 한 대 전차는 이렇게 가고 전차에서 오고 이렇게 오고 가는데
그 사이에 자전거 탄 사람이 그 사이에 깨가지고 그런 장면도 봤고. 그리고 인도가 저 차도라는 저기가 횡단보도라는 게 없었으니까 버스 참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 시절에는. 꽃전차 얘기해보면 꽃전차. 예, 그것도 이제 물으려고 했는데, 예, 생각나신 김에, 예, 말씀해 주세요. 꽃전차라는 건 이 국가 경축일 같은 데, 국경일 같은 때 되면 전체 차고지에서부터 그게 보통 때는 이렇게 한 대가 이렇게 가지만 꽃전차를 연결할 때는 두 대를 연결을 해, 두 대를 이렇게 앞뒤로 두 대를. 그래가지고 그게 그러니까 조화지 조화. 이 정도 된 조화를 갖다가 그 사이에 전구 있잖아요. 대결된 전구. 그러면 종이 자체는 컬러색으로 돼가지고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꽃 전체가 되는 거야. 종이가 이제 꽃이 되고 거기서 전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꽃처럼 보이고 낮에는 별로 없지만 해 떨어지고 난 뒤에 어두울 때는 이게 참 그 시절은 구경거리가 이렇게 볼 게 없었어. 옛날 극장 뭐 그렇게 흔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두 개가 시내를 그 정류장도 없어. 그냥 순회하는 거야. 구경거리로 시민들 나와버려. 그러면 시민들이 나와서 그거 할 때에는 인도 이 길 양쪽 연도로 쫙 그거 구경하느라고. 그 참 보면서 그때는 구경거리였어. 그 꽃전차를 왜 만든 거예요? 이 시민들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죠. 거의 관광용. 그렇죠. 그래서 관광이에요. 그럼 꽃전차가 그 꽃을 달고 할 때 타고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수행만 하는 거예요. 기념일이나 그럴 때 그렇죠. 어떤 기념일에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됐나요? 8.15 해방이라든가 저 정월 초하고. 근데 우리 그 시절에는 1월 1일을 안 썼어. 인간들이 들어오면서 1월 1일 그 양력술이라고 그랬지. 1월 1일을 음력대를 우리 항상 음력대 그런데 해방된 날 뭐 이렇게 국경일 몇 개 있잖아요. 예? 한 4개인가? 몇 개 있어 국경일이. 그때만 도는 것. 그 전차 안에 이제 출퇴근길 바쁠 때 어떤 그때 상황과 그러니까 사람이 출퇴근 시간 아니고 한가할 때 상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까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낮 시간대 같으면 이게 지금 이 전차 만약에 의자에 이렇게 앉아서 담배를 웃을 정도고 출퇴근 시간 되면 아니면 이제 한 사람 몇 사람 있을 정도. 그렇게 지금처럼 꽉 밀고 이런 경우는 못 봤어요. 그냥 줄 서서 이렇게 타고 내리고 그랬지 그냥 꽉 밀고 그런 적은 그런 건 못 본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에도 그렇게 많이. 그렇게 붐비지는 않았어요. 자, 메인 이벤트 도시락 공갈빵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형님이 큰 형님이 이제 작고하셨지만 원래 전차에게 고장 수령 기술자였어요. 그럼 지금의 광장시장 있잖아요. 그게 저 종로 지금 종로가 일대가 다 차고지였어요. 그 표지석도 있죠. 저기 지하철 나오는 거 있었고 옛날 차고지라고 전차 차고지라고. 그냥 신랑하고 떡볶이 저 이제 거기 살 때에 형님하고 한 집에 형님은 결혼하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전차 차고지 안에서
아니야. 근데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고 교대로 하더라고. 그때 보면 그때 내가 한 7, 8살 하여튼 10살 동안 안쯤 됐어. 근데 형수님이 도시락을 이렇게 싸줘요. 양은 도시락을 이거 싸가지고 형님 갖다 주라고 그러면 거기서 시금은 거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일제유까지 거쳐서 근데 지금들은 거기서 요금 상당히 멀게 느껴지는데 그냥 잠깐이야. 갈 올리는 게 없으니까 사람이고 뭐 사람이고 거기서 광화문을 통해가지고 새끼로 해서 일제유가 나와서 그때 당시 서울운동장이 그러지 요거는 거쳐서 그냥 도로고 뭐고 그냥 막 횡단보도 그냥 길다 그냥 막 건너서 근데 그게 청계천이 있을 때 독두상고가 있어서 지금은 그 없어졌지만 그 자리가 제일 첫 번째 전차 정류장에서 제일 첫 전유장에 그러니까 전 차고지에서 나와가지고 독두상고 앞에가 그리고 그 전차 그 차고지 앞에 가면 이제 정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이제 하도 다녀서 우리 형님이 도시락까지 왔다고 그러면 들어가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큰 전차들은 뭐 거미줄처럼 널려있지. 그래서 들어가보면 막 땅을 이렇게 파가지고 전차 선로는 평지로 이렇게 갔지만 밑에 수리를 하려면 땅 밑에서 이렇게 내려가서 올려다보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나고 막 저는 연기봉도 하얗게 켜놓고 빨가야 하니까 아까도 도시락 전에